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방금 전에 헌재 소장을 임명을 했는데 누구냐? 김상환 전 대법관을 그 임명했거든요. 일일 변호관님 어떤 분이죠, 이분? 진보 성향의 네. 대법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찾아봐야 되겠다. 아니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그 판사하실 때 네. 기자들하고도 종종 접촉을 하셔가지고 뵀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여러모로 이제 성향 자체를 법관을 할 땐 잘 몰랐는데 대법관이 돼서 이렇게 판례를 쓰는 것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알게 됐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대법관 퇴임사를 좀 찾아봤더니 어떤 말이 있냐면은 87년 헌법이 탄생하기까지 국민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이런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제주대 로스쿨에서 이제 석좌 교수를 하고 계시고 퇴임 이후에도 뭐 로펌 가가지고 돈 땡기고 이런 대법관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도덕적으로 그 퇴임 이후에도 처신을 좀 해오신 것 같고 또 상당히 그 법원 행정처장 경력도 있기 때문에 이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운용 능력도 있어서 저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또 소장으로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소장을 담당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인사다. 그리고 상당히 역사의식 이런 것도 좀 투철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잘된 인사 아니냐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저는 오늘 이 인사를 보니까 이분이 이게 대법관을 하다 헌재소장 가신 거 아닙니까? 문영배 전 헌재소장이 왠지 나중에 대법원장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문영배 이제 저기 전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김장하장 학생. 네.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평균 이상의 재산을 이렇게 벌면 안 되겠다. 근데 약간 몇 억 정도 더 높아서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도 인사청문회 때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도 검증됐고 그런 분들이 많이 조금 법조인으로 가야 된다. 조금 병역 면제되고 갑자기 아프고 뭐 이런 사람들 네, 법조인들은 조금 피하자. 근데 저는 문영배 대행은 소장을 한 게 아니라 소장 대행을 하신 거거든요. 대행을 했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네. 기관장을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하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저는 뭐 대법관들도 헌법재판관으로 오고 소장으로도 오는데 반대도 성립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뭐 차기 정말 대법원의 대법원장으로 저는 뭐 고려되면 거의 1순위로는 고려돼야 될 인사 아니냐. 저는 매우 훌륭하게 잘 감당해내실 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얹자면은 헌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퇴임을 한 이후에 변호사도 하다가 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대법원도 사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자격을 보면은 요건에는 뭐 이렇게 법조 경력이 20년인가 제가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고 뭐 그래서 교수들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판사하다가 현직에 있던 사람들을 대부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금 대법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최종심이기도 하고 굉장히 헌재가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을 남기고 그러면 경험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면은 밖에서 있는 분들이 법조인들 중에 좀 이제 들어갈 때도 됐다. 외국은 그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사실은. 사회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대법관은 20년 법조 경력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일설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이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란 듯이 그게 아닌 걸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라는 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적재적소로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많은 재량과 자유가 부여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 비서를 채용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국무총리 후보자, 그럼 국무총리라는 그 행정부를 나름대로 2인자로서 관리할 만큼의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분이 또 가셔야 되는 거고 헌법재판관은 또 다르죠. 이거는 또 헌법에 따른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거론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 변호인 역할을 맡았던 분은 뭐 본인 스스로도 고사하셨다고도 하고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중립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인사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대통령에게도 좋고 그 재판관 당사자에게도 좋고 전 국민들에게도 훨씬 더 유익하다 저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전임 대통령과 완벽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것이 국회 시정연설을 취임 후 22일 만에 갔습니다.
이게 추가 경정 예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본 예산 때 많이 가고 추경 때는 잘 예전에 안 가거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정권 시작하자마자 추경을 하는 일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저 기억이 안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빨리 가긴 했죠. 5월에 갔더라고요. 5월에 갔어? 5월 예, 예. 16일인가 그럴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긴 맥락에서 보면은 그때는 잡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런데 그 해 10월에 있었던 그 시정 연설에서는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사사건건 이제 부딪히면서 여러 맞아요. 가지로 그러면서 네. 여기서 로텐더홀에서 이제 시위하고 안 들어오고 뭐 이러고 그 다음에는 박수 안 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아니, 박수도 안 친다. 개업이나 해야 되겠다. 이제 이 과정을 거친 거지. 그러니까. 박수 칠 걸 그랬어. 진짜. 진짜 안 했을 텐데. 나는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 박수도 안 쳐주고 아니, 그러니까. 개업이나 해야 되겠다. 박수보다 더한 것도 칠 수 있는데. 박수 칠 때 떠나라가 아니라 박수 안 칠 때 때려라. 아니 오늘 어떤지 풍경을 봤더니 본회의장에 입장해가지고 일일이 다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했고 그 와중에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고 그 다음에 연단으로 가서는 상석에 있는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왼쪽으로 몸을 틀어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90도로 인사한 모습 이게 참 좋아 보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요, 우리 네. 헌법의 참 구성이 재밌는 게 대통령이 국가 원수거든요. 그 의전서열 1위예요. 대통령이 제일 직제적으로는 높아요. 그렇지. 네. 근데 또 우리 상권 분립에서 제일 먼저 규정돼 있는 거는 정당입니다. 헌법 8조에 정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조에 입법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뭐 선관 이렇게 나와 그렇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서열 2위인 건 맞는데 기관적으로 보면 상권 분립 중에는 가장 제일 먼저 우선시돼야 될 헌법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에 가는 게 당연한 거고 국회에 갔으면 당연히 국회의장이 더 상석에 앉아서 인사를 받죠, 사실상.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 속에 대통령이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 전 오늘도 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연히 전 안 일어날 줄 알았고, 아니 들어올 때는 안 일어날 줄 알았고, 뭐 박수도 뭐 열심히 칠 것 같진 않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갈 때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먼저 그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뭐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나가니까 이제 그때는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다움이라는 게 나 지도자니까 지도자 대접해줘가 아니라 지도자 잡게 먼저 굴면요 지도자다움이 생겨요. 그렇죠. 그럼 야당 의원들도 그냥 일어나게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자기도 네. 모르게 그 권위가 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그 행보가 너무 당연한 행보인데 이게 전임 대통령과 너무 대비가 되니까 너무 신기한데 원래 대통령 저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저는 많이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첨언을 하자면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시작한 게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 않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2013년부터 시작했어요. 야, 그게 진짜 얼마 안 됐네. 그러니까 박근혜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총리가 대독을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급이 높은 거야. 대통령의 급이 높은데 이게 얘기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를 했듯이 이게 삼권 분립이고 누가 국가 뭐 서열은 대통령이 높지만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리고 국민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 왜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하는 자리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생겨서 박근혜가 그때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던 이게. 거구나. 별로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짧은 2013년부터 시작한 이 짧은 역사에 유일하게 시정연설에 안 나온 사람이 윤석열이야. 그러니까 첫 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남다릅니다. 그는 정말 시정 윤석열은. 땡땡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제 3년 말로 차 때- 참아 못하겠고 3년차 때 안 나온 다음에 계엄 일으켜버렸어 진짜로. 그러니까. 박수 안 쳤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도중에도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하고 높이면서 언제든지 추경이나 등등에 편성할 때 의견 달라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 버립니다 지금. 아니 솔직히 네.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내재적으로 해보면 야당 의원들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 보면 욱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악마와의 시달린 어떻게 보면 약간의 피해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서 인사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인사하고 또 악수를 내밀면
야당 의원이라고 어떻게 안 일어납니까? 대통령 왔는데 뭐 앉아서 인사 이렇게 받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답게 행동하느냐. 전 그게 리더로서는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고 오늘 저는 들어갈 때는 여당 쪽으로 들어가면서 축하도 많이 받으셨고 또 여당 의원들도 얼마나 축하해주고 싶겠어요. 그전까지 네. 당대표로 같이 일하다가 신분이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가실 때는 야당 의원 쪽에 그 길을 택해서 나가면서 일일이 악수한 모습은 전 너무 잘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윤석열 시대에 너무 암흑기 같이 진짜 막 했기 때문에 이런 좀 대비 효과가 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하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 와중에 권성동 의원이 상서이기 때문에 맨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대 선후배인 이재명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이 만났는데 짧게 대화를 나누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권성동의 팔을 탁 치죠. 어떤 대화가 오간 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이제 칠 수 있는 거. 사실은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저거는 썩렬이 형 스타일. 원래 윤석열이 이렇게 막 치는 거 되게 잘해요. 네.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당내 경선할 때 옛날에 그때 홍준표 이제 이게 막 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막 싸운 다음에 마지막에 TV 토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윤석열이 팔을 탁 쳐요. 그때는 좀 세게 쳤어. 세게 쳤어. 근데 오늘도 생각보다 살살 치진 않았어. 살살 치지 내가 봤을 때. 않았어. 그러니까 네. 저거는 윤석열은 원래 습관적으로 이렇게 치는 거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로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거지. 친분이 없는 사람한테 저렇게 하지는 않는 거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당히 해라. 아니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자들이 권성동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총리 임명 안 된다고 내가 2번 말했더니 알겠다고 웃으며 툭 치고 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툭 쳤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은 좀 어땠을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뭐 친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마음을 편하게 얘기는 했겠습니다만은 뭐 대통령께서는 들으면서 뭐 네가 임명하지 말랜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해라고 그렇지. 그냥 선 딱 적당히 해, 긋고 그렇지. 네. 적당히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 것 같은데 근데 원래 두 분은 좀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뭐 공식 행사 같은 데도 보면은 서로 뭐 인사도 이렇게 하면서 브로맨스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권성동 의원은 너무 좀 지나치게 상대에 대한 공격을 좀 심하게 그러니까. 하는 경향은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 되셨으니까 더 넓은 품으로 더 품고 간다. 태평양처럼 간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 약간 아휴 아직도 이러고 사냐 속내는 대통령의 속내는 이런 느낌이지 않았어요? 요즘 너 위치 괜찮냐? 이런 거 있잖아. 당내에서. 앞으로 잘해 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리고 요 발언도 권성동이 지가 요즘 기사 나올 거리가 없으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본인 한번 이렇게 띄워 그런 거 같아요. 떠보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네. 저는 예측해요. 아니 그리고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들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모습들이 카메라 앵글에 잡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강명구 의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도로 고개를 숙여가지고 인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순칠구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두 손으로 양손으로 맞잡은 다음에 여러 차례 허리를 깊숙이 숙였거든요. 이런 신호들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쫄았니? 약간 그 느낌이 나는 진짜 그 느낌이었어. 아, 쫄았나? 그거 보면서 네. 이분들 뭐 수사 대상인가? 약간 이 느낌이었는데 그 강명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다시피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비서들이나 이렇게 그 조직에 있던 사람들은 대통령 보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약간 그렇게 됩니다. 한번 근무해본 한번 사람의 근무해서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원을 했던 사람들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서관 행정관을 하다가 네. 수석을 하다가 온 사람들은 대통령을 보면은 몸이 조건반사적으로 그게 더 저쪽 당 대통령이더라도 윤석열이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어쨌든 네. 몸이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뭐 또 이제 당에서 좀 욕 먹지 않았을까? 난 그 생각이 야너 야 왜 90도까지 해? 너 자존심도 없어? 약간 45도만 했어야지. 그러니까 살짝 고개만 하든지 약간 욕 먹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몸이 반응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들도 예산도 좀 받아야 될 거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국회가 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네. 오늘처럼 저렇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뭉칠 때 뭉치는 것이 또 정치의 순기능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이 또 화제였는데 일단은 정청래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제 굉장히 고십도로 고개를 숙였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와 있다가 의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했는데 두 분이 아무래도 당대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바깥에 보여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띠지 않았을까요, 이게? 오늘 그 정청래 의원은 제가 알기로 박창대 의원은 아마 아침에 CBS 라디오에 나갔고 저 들었어요. 네. 정청래 의원은 저기 장윤선 기자 취재 편의점에 있는데 빨리 끊고 나갔어요. 대통령 봐야 된다고 방송을 시간을 안 채우고 물론 맞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니까. 중요한 자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게 방송이 약간 뒤에가 펑크 나는 듯한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약간. 근데 이제 요즘 뭐 당대표 선거를 두고 네. 이렇게 대통령하고의 거리도 중요하게 뭐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당원들이 보니까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정청래 의원은 최근에 뭐 수박 얘기까지 듣고 제가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수박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네. 이제 페어플레이 하기로 했는데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더 마음이 좀 급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슬기로운 거는 나가면서 그럼 또 두 사람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같은 자리에 강소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딱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둘을 이제 쿡쿡 이렇게 가리키면서 둘이 악수해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둘이 악수하니까 자기도 손을 맞잡으면서 그 카메라의 플래시를 봤는데 야 진짜 이거는 정치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이 정권의 명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더 출마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나면 이제 국가 원로로서 대접을 받는 분인 거고 사실 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그 순간부터는 또 그 다음을 향해서 또 당은 달려가는 거거든요. 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있고 또 대선이 오는 건데 지방선거 때 각 지역구마다 당이 두 자리씩 공천 못합니다. 한 자리씩밖에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새로운 당대표를 세워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또 리더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집권 여당을 이렇게까지 좀 좋은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본 대표가 많이 없고 그래서 좀 어색한 장면일 수는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정청래 그 박찬대 정청래 이 두 분이 좀 아름다운 경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또 민주당에도 시너지가 될 수 있고 또 두 분도 멋지게 경쟁하면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서로가 더 이렇게 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기여를 한다면은 전 뭐 당원들이나 또 바라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정치도 좀 다른 문법으로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제가 죄송한데 비교해서 막 그 전당대회 때 체어샷 날라다니고 막 이번에 또 전당대회 한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막 서로 막 그때 저한테 전화해서 막 공소권 취소 뭐 얘기하셨죠. 막 동공 흔들리고 이런 걸로 가면은 이게 무슨 비전 경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문법과 다른 문화가 이제는 좀 정착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국힘도 이번 전당대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윤석열 때는 그냥 알아서 윤석열이 당대표 꽂아놨는데 누군가를 이제 점시를 했는데 김기현부터 해서 쫙 그냥 대통령 뜻에 따라서 했던 거잖아 솔직히 그 당시에. 근데 그렇지. 이번에도 안 어색한 게 다 그때 그 인물들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재판이라 또 익숙해. 안 이게 어색하고. 지금 대선 경선인지 한번 지난번 했던 거라. 당대표 선거인지 헷갈릴 정도로 상습 출마자가 네, 많아요. 그런 분들이 향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그 셋이 손잡는 모습을 연출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제 나온 걸까요? 그게 반응이. 잘 모르겠어 솔직히. 잘 너무 모르겠는데. 대단한 포즈였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를 미리 알았으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이게 동선을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건지 아니면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네. 우연이라면은 순발력이 진짜 뛰어난 대단한 거죠. 센스가 딱 네. 보는 순간 지금 당이 지금 이렇게 너무 경쟁이 격화됐네. 시그널을 한번 딱 보여주는 건 뭐 굉장히 센스 있다. 아니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 들어봤더니 그 방송에서 박찬대 의원과 만나셨다면서요. 예, 박찬대 네. 의원 최근에 두 번 만났어요. 두 번이나? 예, 네. JTBC에 방송하고 나가는데 박찬대 의원이 또 나가고
또 CBS 방송하고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또 만나고 마주치고. 그래서 네. 박찬대 의원이 아유 계속 만나네. 약간의 그 특유의 발랄함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유쾌함이 예, 하이톤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JTBC 나가면서 이제 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의원님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반색을 하면서 진짜예요? 진짜예요. 응원이 그냥 단순히 응원이 아니라 이제 고픈 거야.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또 약간 중요한 거니까. 선거가 중요한- 아니 선거가 중요하니까. 장성철 소장 한술 더 떠가지고 축하합니다 했다며. 벌써 이제 당선 축하합니다. 기뻐지면서, 약간 예. 이렇게 했어. 아니 근데 요 사진의 의도성 여부는 대통령실 그러니까 저 사진 자체가 대통령실 제공인지 그러니까 사진사가 대통령실 오, 사진사분 네. 있잖아요. 그분이 찍었으면은 저거 조금 생각을 하고 갔을 가능성이 좀 있고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기자가 찍었다면 촬영 기자들이 그냥 우두두두 찍은 건데 걸린 거라 그러면은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아마 좀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대통령실 그 사진사분이 사진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맞아. 그래서 저것도 만약에 나 이번에 한번 요거 장면 오, 찍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하고 올라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미리 좀 사인이 있었을 수 있고.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면 그렇죠. 위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네. 순발력으로 순발력으로 순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통합. 네. 근데 되게 사진은 잘 나왔더라고요. 아주 잘 나왔고